네, 지난 시간에는 실내 구간과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 실내 구간을 배우기 전에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통계적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정이 있는데, 어, 추정에는 다시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내 구간은 구간 추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유의성 테스트는 가설 검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추정 같은 경우에는 샘플에 따라서 오차가 뭐 다르고 이제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구간을 추정을 하는데, 이 구간 내에 모수가 들어있을 확률, 신뢰 수준을 정해놓고 이 신뢰 수준에 따라서 이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x를 성공의 횟수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하면, x가 n이 충분히 크면 x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이 정기분포 역시 이제 모비율이니까 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비율이 되고, 모비율 역시 정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정기분포를 표준화시키고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대신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스탠다드 에러를 쓰면 이런 식으로 모비율 P에 대한 그 신뢰 구간 하한과 상한 값이 나오고, 이때 이 값은 이 Z 값을 이제 구간에 따라서 부등식을 풀어준 거죠. 이때 이 1.96, 이 임계값, 그리고 이 스탠다드 에러를 곱해준 게 오차 한계라고 합니다. 이 임계값은 신뢰 구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고, 이제 Q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퓰레이션 미인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기분포죠. 그리고 이 정기분포를 표준화한 Z 통계량은 이렇게 됩니다. 이 Z 통계량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SD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시그마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SD 대신에 표준 오차 SE를 사용할 때는 표준 정기분포가 아닌 T분포를 따르게 돼서 T값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그 유의수준 알파라 하면 이 특정 값, 임계값이죠. 임계값 사이에 모수가 있을 확률이 1-알파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부등식을 풀어서 뮤에 대해서 하한값, 상한값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T 스타 같은 경우는 알파가 정해지면 Q 함수로 구할 수가 있고, 이 오차 한계는 스탠다드 에러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차이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베리에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있을 경우에 두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이 두 변수가 같으냐, 두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같으냐, 즉 두 변수의 분포가 같냐를 비교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차이를 봅니다. 차이가
0인지를 보는 거랑 같은 질문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비율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뭐 0부터 1까지로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이 차이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시켜준 거죠. 표준화를 시켜줘서 이 값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 SE 같은 경우에는 두 모비율의 차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N1은 첫 번째 샘플의 개수, 이제 두 번째 샘플의 개수, 첫 번째 표본의 비율, 두 번째 표본의 비율이 되겠죠. 성공의 비율. 예제를 보시면 뭐 어떤 투표인지는 모르겠지만 2주에 걸쳐서 두 번의 투표를 실시했는데, 첫 번째는 1000명에게 560명의 동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1200명에게서 570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투표 결과 비율의 차이에 대한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데, 간단하게 proof.test라는 명령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x랑 n을 받아요. 각각 x가 찬성한 사람의 수, 그리고 n은 전체 투표를 수행한 사람이 되겠고, conf.level에 신뢰 수준을 넣어주시면 proof.test로 신뢰 구간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코드가 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예제 중에 신뢰 구간을 구할 때 confint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아마 여기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proof.test라는 함수의 결과를 confint라는 함수로 신뢰 구간을 구할 필요가 없죠. 에러가 떴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proof.test는 바로 이 신뢰 수준을 지정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t-테스트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한 t-테스트가 요 경우인데, 두 개의 샘플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표본이. 그리고 이 두 개의 표본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정하는 거예요. 그게 t-테스트죠. 이 두 개의 표본이 같으냐, 이 얘기는 평균이 같으냐, 이 얘기는 평균의 차이가 0이냐 라는 것과 같고, 이 0인지를 비교하는 검정하는 경우라고, 검정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검정은 아마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t-테스트랑 같은 통계량을 쓰긴 합니다. 이렇게 t-값으로 두 개의 샘플이 x랑 y가 있고, x바와 y바가 각각 평균, 그리고 s가 표본의 분산, 이게 s죠. 잘못 표기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 각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리고 정규분포 두 개의 차이도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nx와 ny가 충분히 클 경우에 이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 t분포를 따르는 통계량이 나오고, 이때는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할 때 두 표본의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산이 같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분산이 같을 때는 우리가 분산을 하나만 추정을 하면 되죠. 두 샘플의 분산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n수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두 배가 아니고 이 두 개를 합한 n수로 모수를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t값이 달라져요. 어쨌든 이 차이의 그 스탠다드 에러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SP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S의 X 값과 X의 Y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T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T 분포에서 그 T 값을 구할 때는 T 분포는 앞에 그 임계값을 구할 때가 있었죠. 그 임계값을 구할 때는 자유도가 필요해요. T 분포에서는. 그런데 자유도는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개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것은 위키백과에 있는 자유도 개념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 통계학에서 자유도는 통계적 추정을 할 때 표본 자료 중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주는 독립적인 자료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독립적인 게 몇 개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독립적이라는 게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n개가 있을 때 관측값이 자유도는 n-1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통 평균으로 보죠. 평균을 들면 이 값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n으로 나눠주죠. 그런데 평균이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의 값은 무조건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신데 3개의 값 2라는 값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은 2죠. 그러면 만약에 2라는 값이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2개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평균이 2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모르는 한 개의 값이 2 말고는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독립적이지 않은 값이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독립적인데 독립적이지 않은 값이 하나가 있어서 자유도는 n-1이 되는 거죠. 분산의 경우에도 이게 n-1로 왜 나눠주느냐 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 n-1은 자유도의 n-1이 아니고 이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그 표본 분산을 계산했을 때 그 기대값이 모분산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모분산이 안 되고 모분산에 n-1을 곱한 값이 기대값이랑 같더라.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를 언바이어스 되게 만들려면 n-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n-1로 나눠주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n-1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자유도랑은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같은 이제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의 자유도는 n-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그 표본 분산이 두 개가 있죠. x랑 y. 이 두 개 각각이 그 자유도가
nx-1이고 ny-1인데 자유도는 이 두 개를 무수를 추정을 했을 때 독립이 되는 개수잖아요. 근데 두 개에서 각각 n-1씩 자유도가 되니까 총 합은 nx 플러스 ny-2가 되죠. 그래서 이게 t 값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를 가지고 그 t 스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t 스타 값하고 스탠다드 에러 값을 곱해서 오차 한계를 구하고 이 값으로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수준 90%에 대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면 실내 구간을 구하기 전에 일단 실내 수준에 대해서 자유도 20에 1 갖는 t 값을 구해야 되겠죠. 요 t 스타를 구하려면 왜냐면 분포에서 t 분포에서 t 스타는 자유도하고 실내 수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이 q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 t 스타 값이 나옵니다. 이 t 스타 값을 가지고 그 스탠다드 에러랑 곱해줘서 이 차이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하한값, 상한값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이 두 개 샘플의 차이가 0인지 이게 t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 검정을 한 건 아니지만 t 검정과 같은 함수로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플라시보 약과 함께 테스트를 한 거고 X가 뭐 플라시보인지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그룹이 있고요.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t-테스트랑 같은 거고 등분산 베리언스를 이퀄로 해주고 true로 해주고 이제 구하면 됩니다. false로 해주고 구하시면 또 계산이 돼요.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두 개의 그 population mean의 차이를 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봤고 이제 실내 구간에서 마지막 예제로 짝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짝 데이터는 이제 한 사람한테 한 샘플에서 나온 두 개의 값이죠. 말하자면 한 사람에게서 키값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몸무게값 이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유도의 n-1이 아니고 이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그 표본 분산을 계산했을 때 그 기대값이 모분산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모분산이 안 되고 모분산에 n-1을 곱한 값이 기대값이랑 같더라.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를 언바이어스 되게 만들려면 n-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n-1로 나눠주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n-1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자유도랑은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같은 이제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의 자유도는 n-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그 표본 분산이 두 개가 있죠. x랑 y 이 두 개 각각이 그 자유도가
nx-1이고 ny-1인데 자유도는 이 두 개를 모수를 추정을 했을 때 독립이 되는 개수잖아요. 근데 두 개에서 각각 n-1씩 자유도가 되니까 총 합은 nx 플러스 ny-2가 되죠. 그래서 이게 t 값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를 가지고 그 t 스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t 스타 값하고 스탠다드 에러 값을 곱해서 오차 한계를 구하고 이 값으로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수준 90%에 대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면 실내 구간을 구하기 전에 일단 실내 수준에 대해서 자유도 20에 1 갖는 t 값을 구해야 되겠죠. 요 t 스타를 구하려면, 왜냐면 분포에서 t 분포에서 t 스타는 자유도하고 실내 수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이 q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 t 스타 값이 나옵니다. 이 t 스타 값을 가지고 그 스탠다드 에러랑 곱해줘서 이 차이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하한값, 상한값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이 두 개 샘플의 차이가 0인지 이게 t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 검정을 한 건 아니지만 t 검정과 같은 함수로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플라시보 약과 함께 테스트를 한 거고, X가 뭐 플라시보인지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그룹이 있고요.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t-테스트랑 같은 거고, 등분산 베리언스를 이퀄로 해주고 true로 해주고 이제 구하면 됩니다. false로 해주고 구하시면 또 계산이 돼요.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두 개의 그 population mean의 차이를 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봤고, 이제 실내 구간에서 마지막 예제로 짝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짝 데이터는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은 샘플에서 나온 경우죠. 밑에 예제가 있지만 한 사람의 오른쪽 왼쪽 신발의 사이즈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앞에 t-테스트 설명했을 때 데이터와 같아요. 두 개의 표본이 있을 때 각 평균은 이렇게 x바 y바 그리고 여기도 s죠. 분산이 있을 때 통계량 t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준 오차를 구하는 게 앞에와 다르죠. 여기서는 두 개의 샘플이 있긴 하지만 두 개의 샘플이 같은 두 개의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두 개의 데이터 샘플이 같은 사람한테서 나온 거죠. 같은 샘플에서 나온 거라 차이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값을 뺀 차이를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를 하면, 이럴 경우에는 그 유니베리에이트를 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경우와 같죠. 그래서 여기 Z라고 하면 Z 플러스 마이너스
t 스타 곱하기 이 z의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실내 구간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자유도는 n-1이고요. 역시 t.test 함수로 실내 구간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가 이제 한 사람한테서 나온 데이터 2개, 왼쪽 오른쪽 신발 사이즈 예제이고요. 한번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9장에서의 이제 숙제는 IQ 검사 결과가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등분산을 가정하고 구하시면 되고, t.test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t.test를 사용하지 않고 q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오차, 표준 오차를 구하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90%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쌍둥이에 대한 데이터다 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짝데이터 수준의 짝데이터라고 할 경우에, 엄밀히 따지면 짝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 경우에는 신뢰 구간을 구하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간 추정을 지금까지 배웠고, 이제 10장에서 가설 검정인데, 가설 검정은 지난 시간에 개념을 말씀을 드렸지만 쭉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통계적 추론의 방법이고요. 점추정에 해당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값이 과연 가설을 얼마나 지지를 하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한 테스트 검정법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 재판 과정에 검사와 배심원 이렇게 했는데, 배심원 입장에서 이제 피의자가 무죄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죠. 무죄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면서 검사가 증거를 댈수록, 증거가 많아질수록 무죄라고 가정하는 게 틀린 거죠. 틀리게 되죠. 점점 그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확률 이하로 적어지면 가정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피의자가 유죄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심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리고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성 검정에서 오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죠.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이제 2종 오류는 베타, 이 두 개의 오류가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다 라는 건데,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H0가 기무가설입니다. 이 H0가 앞에 그 재판 예에서 배심원들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처럼 H0가 참이다 라고 가정하고 검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H0의 반대가 대립가설 H1이고 HA라고도 하고요. H0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검정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H0가 참이 아닌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참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참일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그 확률이 어떤 인계점보다 더 줄어들면
H0는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인계점이 알파, 여기서는 유의 수준인데, 유의 수준 앞에서 이제 싱글레 구간 할 때 배웠죠. 알파, 그 알파랑 같은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알파보다 작아지면, 확률이 작아지면 H0는 틀렸다 기각을 하는 거고, 그 확률을 우리가 유의 확률, p-value라고 해요. p-value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그 p-value가 유의 확률입니다. 그 유의 확률이 알파, 유의 수준보다 작게 되면 H0는 틀렸다 라고 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우리가 뭐 0.001 또는 0.01, 0.05 이렇게 기준을 주고요. 여기서 significant 유의 수준, 여기 알파, 이게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주고, 오류는 두 가지 오류, 1종 오류와 베타 2종 오류, 알파, 베타, 그리고 타입 1, 타입 2, 타입 2. 이 표를 보시면 편한데, 이 가설이 true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보통 시작을 할 때 가설이 true다. 그런데 그 true가 진짜 true예요. 가설이 true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진짜 true일 경우와 true가 아닐 경우가 있겠죠. 진짜 true인데 판단을 잘못 내린 거죠. H0를 기각할 경우에, 그때가 타입 1 에러예요. 타입 2는 H0가 true가 아닌데 이걸 받아들일 때, 그때 잘못 받아들인 거죠. 이게 베타 2종 오류입니다. 이 두 개는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다고 앞에 코드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능한 일정 오류를 작게 유지하면서 베타가 아닌 1-베타를 가능한 높게 되도록 검정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파워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했었죠.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제 어떤 기계 0점이 0을 표준 이제 평균으로 하고 1을 분산으로 하는 분포를 가지는데, 만약에 0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이 1이고 분산이 1인 분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계 하나를 뽑아서 측정한 0점 값이 0.7이에요. 그러면 이 걔가 0점에 맞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0점에 맞지 않는 걸까요? 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면 0.7은 1에 가깝죠. 그러니까 0점이 안 맞는다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에서는 이제 0점, 그러니까 뮤가 0이다 라고 보통은 이제 귀무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귀무가설은 보통 같다 또는 0이다 뭐 이렇게 하죠. 이 0인 것을 이제 검정을 하는 거예요. 0인 것을 검정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P값이 0.2419가 나와요. 근데 이 값은 유의 수준 알파 0.1이나 0.01이나 0.005 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귀문가설이 틀렸다라고 서포트하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률이 아주 작아야 이 가정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0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p-value를 계산을 할 때 비록 이렇게 분포를 분산이 1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두 개 다 1인 경우에
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편차에 루트 10을 나눠준 값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경우에 1에 더 가까운데 틀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편차를 분산을 더 줄여줌으로써 더 뾰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너무 넓어서 뾰족하게 만들어 줘서 이 분포를 더 샤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판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alue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하시면 p-value가 충분히 작게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작음으로 기문가설을 기각하고 1이 더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value를 가지고 우리의 가설 h0를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과정, 이게 검정이죠. 검정이라는 거는 이제 p-value를 구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데이터에 맞는 분포를 정해요. 당연히 분포가 있어야 p-value를 구할 수 있겠죠. 분포를 우선 정하고, 분포를 정한다는 게 이제 통계량을 적절한 걸 미리 우리가 알고 있겠죠.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검정할 가설 H0와 H1을 설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요. 분포가 정규 분포다 그러면 Z값,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통계량, 아니면 T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는 T값,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표본을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을 몇 개를 뽑죠. 근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분포를 추정을 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디자인해서 테스트를 디자인을 해서 데이터를 이때 수집하는 게 원래 맞긴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통계량이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서 p-valu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p-value를 가지고 유의 수준보다 작은지 큰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유의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개념을 가지고 역시 몇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유의성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포가 달라지면 통계량도 달라지고 p-value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분포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먼저 비율에 대한 검정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 빈곤율, 이런 비율들을 우리가 관측한 비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비율과 같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정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p가 p0라는 값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값이 n번 관측했을 때 x번이 성공한 횟수 해서 이제 p 햇이 x 나누기 n이 되겠죠. 이 p 햇이 관측이 됐는데 p 햇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p0랑 같으냐 라는 것을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두 개지만 사실 검정이라는 거는 분포가 있는 거죠. 분포가 있다는 거는 이 값이 이제 확률 변수 p,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0의 분포와 p 햇의 분포,
같은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가설은 대립가설이에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은, 보통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은 대립가설이고, 검정은 내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명제가 있는데, 이거를 주장하는 근거를 이제 검정으로 우리가 프루브를 하는 거죠. 근데 검정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로 가정을 해요. 즉, 이 귀무가설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귀무가설로 가정을 해놓고 검정을 해보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주장하는 바를 더 서포트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의성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두 개의 분포가 같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관측한 값이 이 P0 기준이 되는 값보다 크냐, 또는 작냐, 또는 아예 다르냐. 크냐, 작냐, 다르냐. 요 크냐, 작냐에 대한 해당하는 경우가 단측 검정이고, 같지 않다, 다르다 라는 경우가 양측 검정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P-밸류는 이제 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일단 가설을 세웠으니까 검정 통계량을 정의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검정 통계량은 비율의 차이는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는 이 Z값을 사용을 합니다. Z값을 가지고 통계량을 계산을 하면 어떤 통계량이 나올 텐데, 그럼 P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P값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분 표시는 이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 요 기분이 어떤 컨디션이 주어진 상황에서 요 경우의 확률이죠. 이거 어떤 컨디션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되는 그 귀무가설을 참이라고 놓고, 정말로 관측값이 참인지, 참을 서포트를 하는지를 검증을 해서 이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각을 하고, 가정을 기각을 하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채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alternative, 그러니까 H1이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H1이 내가 주장하는 바가 기준에 되는 값보다 작아요. 작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같다고 놓는 거예요. 같다고 놨는데 정말 같으면 중간에 0 근처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 차이가 Z값이 0 근처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장하는 바가 맞으면 P0가 큰 거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P-P0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말하자면 2 근처에서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요 근처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 분포가 맞다고 가정을 했는데 계속 여기서 나오니까 확률은 여기 부분이 되겠죠. 요 면적. 근데 요렇게 분포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꾸 작게 나와요. 이 가정이 틀렸겠죠. H0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P0보다 작다 일 때는
여기에 면적을 구하면 되고, 반더 크다일 때는 이쪽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 q 값을 p 값으로 p 함수로 구할 때 1 누적 확률 분포 함수 1 요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 값을 구할 때요. 양측 검정은 같지 않다니까 커도 되고 작아도 되죠. 작아도 되고 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구간의 면적의 넓이를 합한 게 p-밸류가 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예제는 2010년 빈곤율이 15%였는데 2011년은 15.13%가 관측이 됐어요. 빈곤율이 증가하는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자, 그 기준이 되는 건 15%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15%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율이죠. 이항 분포를 생각할 수 있고, 이항 분포의 통계량은 Z값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을 했었죠. 통계량 Z값을 쓰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구해야겠죠. 자, 내가 주장하는 바는 15보다 크다. 이게 그러니까 H1은 이 비율이 0.15보다 크다. 이고 이제 그 귀무가설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관측한 게 15.13이에요. 그러면 이 p 햇이 15.13%니까 0.153 빼기 0.15 요 값을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준 값, 요게 이제 통계량이 되는 거고, 이 통계량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통계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바는 0.15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이쪽이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시면 계산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p놈을 써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p hat, p0 다 이제 주어져 있고 p놈을 써서 이게 p 함수는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했죠. 요 함수를 쓰시면 특정 값보다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해 주는 거죠. 요 특정 값이 여기라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면적, 이 값이 여기라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면적, 하향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바가 0.15보다 크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1에서 하얀 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p놈 하면 이제 p-밸류가 나오고, 실제로 그려보시면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려보시면 되고, 역시 이제 프로프 테스트를 가지고 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검정을 프로포션을 테스트하는 함수예요. 네, 한번 해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평균의 차이를 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t-테스트였고, 아까 배웠던 그 디퍼런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때 같은 통계량을 사용을 했었죠. 같은 통계량인데 이제 t 통계량 아까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검정이니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기분가설, 대립가설 구하고 분포는 t분포, 그리고 통계량은 t값. 그래서 t값을 구해서 p밸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새 자동차의 연비가 17마일스 per 갤론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소비자 그룹에서는 이 연비보다 낮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그룹이 이제 내가 주장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으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갑니다. 먼저 분포, 연비가 17마일스 per 갤런, 이거 평균 연비겠죠.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분포를 생각을 하면 뭐 정규 분포나 t 분포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가정 H1이랑 H0를 이제 구해보면 요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분포, 가정, 통계량 정의, 수집, 계산. 그래서 분포를 Z나 T 분포, 그 다음에 가정은 낮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죠. 기준이 17인데 이것보다 낮다. 요게 얼터네이티브가 되고, 그럼 널 분포 H1, H0는 같다 라고 보통 놉니다. 그래서 H0랑 H1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검정 통계량은 t값을 쓰면 되겠죠. 평균의 차이니까 t값을 쓰면 되고, t값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계산하기 전에 이제 관측을 해야겠죠. 관측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몇 대를 샘플링 해가지고 관측을 평균을 했습니다. 그리고 t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t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평균, 표본 평균의 기대값 17이겠죠. 기준이 되는 값.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관측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t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4.284가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284가 과연 t분포에서 어디 위치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거는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t값은 마이너스 4.2847 이렇게 나왔어요. p밸류는 p밸류를 구하려면 이제 분포를 한번 그려보고, 이 마이너스 2847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dt를 썼습니다. density인데 t 분포의 density를 쓴 거예요. x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y값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gg플롯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4.2니까 여기쯤에 있네요. t분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평균이 17보다 작다잖아요. 작다니까 p밸류는 왼쪽을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p밸류가 굉장히 낮게 나오죠. 낮으니까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게 틀린 거예요. 그럼 과연 p밸류는 얼마나 나오느냐?
누적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PT 요걸로 계산을 하면 0.001 굉장히 낮게 나오고, 유의 수준을 0.1이나 0.01로 놔도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오니까 가정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소비자 그룹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제를 te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면 좋은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보통 t테스트 두 개의 그룹을 가지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하고 이 샘플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t테스트라는 함수를 쓸 것인가, 도움말을 먼저 한번 보시면 도움말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t테스트를 할 때 x랑 y 두 개의 그룹을 넣을 수도 있고, 뮤가 있네요. 뮤가 디폴트로 제로입니다. 이 얘기는 t테스트를 하고 우리 관측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게 뮤가 17이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17이다를 검증을 하는 거고, 얼터네이티브가 디폴트로 투사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테스트는 레스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p-밸류가 우리가 구했던 거랑 같이 나오고, test라는 함수로 t.test라는 함수로 이렇게 금방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제는 이 과제가 거의 마지막 과제로 나갈 수 있는데요. 베이비스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using r이라는 그 패키지를 로딩을 하면 베이비스라는 셋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흡연을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일단은 임신 중에 흡연을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스모크라는 변수에 1로 코딩된 샘플이 흡연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999라고 가진 샘플은 오류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자, 사실 요거는 고려 안 하셔도 돼요. 1로 코딩된 샘플만 따로 뽑아서 데이터를 만드시고, 그 데이터를 보시면 임신 기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게스테이션이라는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서 뽑은 데이터 셋 중에 임신기간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 임신기간 데이터 몇 명이 가지고 있겠죠. 1인 사람들이 있겠죠. 평균을 내보니까 무슨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관측값이 되겠죠. 요걸 검증하고 싶은 겁니다. 흡연을 한 사람이 임신기간이 40주인가? 내가 주장하는 거는 40주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H0가 40주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검증하고 싶은 거는 H1은 흡연을 한 사람들은 임신기간이 40주가 아니다 예요. 그래서 임신기간이 40주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면 됩니다. t테스트 함수를 쓰셔도 되고 계산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요 데이터를 뽑고 그 데이터에서 요 임신기간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한 걸 가지고 그 평균이 40이냐 아니냐
검정을 하는 것까지 하셔가지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